안녕하세요. 골든프렌즈 비누입니다. 요새 제일 핫한 건 대선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토론을 하고 있고, 토론을 보면 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선 공약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현재 여야가 공통된 공약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그다음 인프라, 노동, 고용 이런 식으로 했고, 두 정당 모두 주택은 공급은 확대한다고 하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GTX나 물리적으로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 과학기술은 반도체 특별법, 세제를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정부에서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노동에서는 제일 근로자들의 핫한 주 4.5일제, 고용은 정년 연장하고 있고요. 자, 추경. 핵심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공약집들을 보니까 되게 말들이 어려워요. 무슨 아리백, 추경, SOC 이런 게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슬슬 넘어갈게요. 추경, 그냥 추가로 얼마를 돈을 더 쓸지입니다. 본 예산 편성이 아니고 나중에 본 예산 편성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다음에 추가로 경정 청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쓸까에 대한 건데, 신정부 같은 경우는 전 윤석열 정부 때 편성했던 걸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본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3분기에 본 예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후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으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승수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한번 잠깐 파악을 해봤고요. 트럼프 정부가 나타났을 때가 탄핵 정부, 문재인 정부 때고, 이번에도 트럼프 정부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대부분은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보고 있어요.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말이고, 그래서 30조 원 정도를 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규제 완화. 근데 다행히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두 정당 모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개발부담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개발부담금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뚝딱뚝딱 머리 시행사가 이익이 예를 들면 1,000억짜리 사업을 해서 100억의 수입이 남으면 25%를 내야 돼요, 평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별로 개발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25%보다 적은 20% 이하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두 정당 모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고요. 인프라입니다. SOC 이런 게 나오는데, SOC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철도 까는 거랑 항공, 항만 이런 겁니다.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는 그 재정적 여력을 최대한 주겠다 이러고 있고, 지금 더 이 공약이 필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항만, 미국에서 제조업에 배를 잘 못 만든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선 거의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어서 트럼프가 계속 세금을 줄게라고 하는 유인책 중 하나가 대신 배를 만드는 기술을 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배를 수출을 많이 해줘. 지금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특별법. 되게 많이 나오죠. 이재명 그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는 더 많이 그렇고, 반도체 특별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반도체에 얼마나 많이 정부에 도움을 줘서 그 도움을 통해서 얼마나 또 승수효과가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지출에서 예산 비중을 5% 이상 대부분 한다는 게 두 정당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저기 있는 주요 조항이 대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금 직접 주고, 세제 혜택 주고, 그 이외에는 아리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연구개발을 통해서 돈을 줘서 사업을 증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요새 토론에 보면 원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양 정당 후보, 또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싸우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 모두 다 일자리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신재생을 좀 쓰긴 쓰되 그 비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두 정당 모두. 일자리가 석탄 산업은 줄어들고 친환경 사업은 늘어난다, 이게 대부분이고, 민주당은 원전에 대해서는 점점 줄이고 늘어난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원전은 계속 꾸준히 사용하되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사용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쪽인 것 같고요. 휴일 증가, 4.5일제를 한다, 이거는 두 정당 모두 공감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어떤 시간이 예를 들면 52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그 시간 자체를 줄여서 4.5일제를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2시간은 유지하되, 이건 예시입니다. 52시간은 유지하되 4.5일을 해라.
즉 뭐 야근이나 혹은 좀 출근을 미리 해서 4.5일을 하자. 두 정당의 차이는 이건 살짝 달라요. 근데 이제 4.5일제를 하자는 공통적인 이유는 보시면 이제 지출이 늘어났어요. 관광업.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수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개를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공급을 확대하자. 근데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자는 게 민주당이고, 그 국민의힘도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GTX 말하고 있고, 조금 다른 거는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아직 완성은 못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충청권에 좀 행정수도를 좀 이전하려는 걸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뿐만 아니고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들을 예산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세제도 공평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게 기조고, 근로단축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년 연장한 걸 토대로 이제 내수가 진작이 되면 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더 준다. 약간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쟁점되는 게 노란봉투법이 이제 요새 토론회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과 다른 걸 좀 파란색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전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거고, 민주당에서는 원전 활용을 점차적으로 줄인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 근로소득세를 좀 인하하는 방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과급에 대해서도 좀 세액 감면을 해주면서 성과급이 실제로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천만 원까지인데 3천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세제를 좀 낮춰주겠다 하고 있고, 법인세, 아까 민주당이랑 다르죠.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 약간 부자에 대해서 감세를 살짝 해줄 수 있다 정도의 여지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유지행, 아까 말씀드린 시간은 지금이랑 똑같되 더 일찍 오거나 야근해라. 그 다음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 기조입니다. 이 공약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공약집을 좀 미리 보시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지금 당선 후보가.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핵심 공약을 통한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